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이 엎어지게 될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을 내정해 두고 입찰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는데요. 그런데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예상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테스트 결과에서 레오파르트 2A7을 압도해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왜 더 싸고 좋은 무기 대신 비싸고 성능 떨어지는 무기를 도입해야 하냐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 독일 내부에서 독일 방산 실태에 대한 폭로가 쏟아진 데다가 독일 역사에 기록될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 벌어져 노르웨이 국방부 독일파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한국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는 한국파가 독단으로 한국을 방한했었는데요. 한국 전차가 공격 헬기를 격추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켜보던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표류하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전차 성능 검증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압도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평가 직후 데이터만 기록하고 결과를 봉인해버려서 승패를 비공개 처리해 한국 정부나 현대로템에서 정확하게 승패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르웨이 측에서 입단속을 하고 있지만 승자가 누구였는지 알 사람은 전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동계 테스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TV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국의 전차가 독일 전차와 이렇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매우 놀랍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K2 전차가 이미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K2 전차의 노르웨이 진출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테스트에서 K2가 승리해 도입이 유력하다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북유럽 한국 무기 로비스트 모겐센도 독일 누리꾼이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글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한국이 전차 수주전에서 승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은 노르웨이 평가에서 K2보다 훨씬 더 좋았다. 테스트 결과가 기밀에 붙여지고 참가자들도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흥미로운 의견이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아직 승자를 정하지 않았다. 나는 시험을 봤던 현장에 있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걸 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테스트 결과에서 K2가 승리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아예 전차 도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군부 내에서도 전차 도입을 없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전직 장군들은 군부에 전차 구매 취소를 권고했는데 참모총장과 현직 장성들은 전차 구매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반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노르웨이군 관계자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고 노르웨이 작전본부 장성 잉베오들로 중장은 국군 포럼에서 전차가 지상 방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향후 20년은 군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의 전차 도입 무산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한 핀란드의 군사 전문가도 자신의 블로그에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신규 전차 구매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다른 노르웨이 고위 장성들은 프로그램 속행을 주장하며 노르웨이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입찰 전만 해도 당연히 레오파르트 2A7이 K2N5를 능가할 줄 알았는데 동계 테스트에서 K2N5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폴란드에서 K2를 대량 도입하면서 경쟁력이 급상승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노르웨이에서는 전차보다는 공격 헬기와 장거리 투사무기로 선회하자는 여론전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글을 마무리하며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선 노르웨이가 반드시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독일 방산업계 종사자가 노르웨이가 K2를 선정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KMW 서클에서 직접 들은 정보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 대비 가격과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면서 보여준 배송 속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독일 무기로 내정해뒀었는데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우왕좌왕하다. 결국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되는 이 그림.
우리는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 이번과 유사하게 흘러갔었죠. 당시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과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론 독일제 자주포로 이미 선정해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 한국제 자주포가 성능은 비슷한데 훨씬 가격은 싼 데다가 테스트가 끝나고 독일은 판저하우비츠 2000을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국 측은 딱히 정비할 게 없어 기름만 채워넣고 끝난 걸 보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었다고 합니다. 무기에 있어 성능과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건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냐는 것이니 말이죠. 게다가 최근 독일의 처참한 방산 실태가 드러나며 K2 전차를 지지하는 한국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운용 중인 독일제 자주포 판저하우비츠 2000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자주포 일부 부품이 현재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당장 급한 건 우크라이나인이 독일에 있는 판저하우비츠 2000의 예비 부품을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져오면 안 그래도 처참한 독일군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지지 않겠다고 우크라이나에 기세 좋게 무기 지원을 보내준 것까진 좋았는데 이로 인해 자국 군대에 구멍이 뚫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독일군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맞닿아 있는 리투아니아의 주둔군을 여단급으로 대폭 증강시켰는데요. 그런데 주둔군의 활약을 책임질 자주포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독일이 모든 판저하우비츠 2000을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대체할 자주포가 없어 활약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독일 해군과 공군의 상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독일 해군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임무에 군함을 파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의 지중해 작전에도 군함을 파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군은 노후화된 레이더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자국 영공 보호조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6개 공군이 자국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토를 믿고 국방에 안일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독일 최대의 방산기업이자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KMW CEO 프랭크 하운이 현재 독일군은 착즙당한 레몬 상태라는 말까지 하며 독일군이 아주 부분적인 방어 능력만을 갖추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쿠데타 시도가 발각되었는데 군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애국연합이라 규정된 이 단체는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독일로 회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수가 수만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단체인데요. 이들은 무장하고 연방의회를 습격한 뒤 보건부, 법무부, 외무부를 장악하고 슐츠 총리를 처형하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신정부를 내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동해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주동자와 주요 인사들을 체포했는데요. 극우 정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심지어 전현직 장교들까지 이번 쿠데타 모의 사건에 가담했었다고 합니다. 연달은 폭로와 스캔들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독일만 믿고 레오파르트를 밀어붙이던 노르웨이 독일파도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파 인사들은 한국 무기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지난 15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국산 무기체계 시연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본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잠재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를 시연하는 일종의 판촉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노르웨이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무기 시연을 직접 보기 위해 대거 방한한 것이었는데요. K2 전차가 필요 없다고 말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행사에 참여했던 각국 군 관계자들이 경악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차와 공격 헬기의 모의전을 가장한 시연이 펼쳐졌는데 놀랍게도 전차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공격 헬기를 전차가 격추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군이 공개한 신무기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을 개량해 만든 지대공 천검이었습니다. 이 지대공 천검을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서 실사격하는 시범을 선보인 것이었죠. 이번 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차는 공격 헬기에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덕분에 전차 무용론을 내세우며 한국 전차 도입을 반대하던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전차 사업을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하는 군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차 도입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미 결과가 나온 이상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누가 승리할지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까지 K기갑이 전 유럽을 휩쓸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도 이역만리 타양에서 국비 선양을 위해 고생해주시는 우리 방산 여군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